안녕하세요, 신차왕 칸지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전기차 실제 구매하는 게 언제 좋을지, 지금은 과연 전기차 구매를 했을 때 이득인지 손해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그럼 실제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지비가 정말로 적게 들어요. 일단 일반적인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은 엔진오일 교환부터 시작해서 기름값, 꽤 비싼 비용을 내고 차량을 타고 다녀야 하죠.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부품 품목, 일반적으로 교환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에어컨 필터 정도 말고는 없을 정도로 정말 간소한 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차량의 부품 수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차량의 잔고장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 역시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차량을 길게 타면 탈수록 유지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나 집밥, 회사밥 등의 완속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달에 유지비가 10만원에서 아무리 많아도 20만원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조건의 내연기관 차량 주행을 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한 달에 3, 40만원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지비를 한 달에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행 성능적인 부분이죠. 워낙에 초반 가속력이 좋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주행하면서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실제로 예전에 1, 2억 하는 슈퍼카 수준의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이상해야 나올 수 없었던 그런 파워풀한 주행 성능 역시도 불과 4천에서 6천 사이의 차량의 가격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 전기차를 한번 구매하신 분들이 다른 차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비선호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긴 충전 시간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밥과 회사밥이 잘 갖춰진 전기차 오너라 할지라도 가끔씩은 나갈 수밖에 없는 장거리 주행에 있어서 충전 시간은 분명히 여행 시간에 1시간 정도를 플러스 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고속도로 등의 충전 인프라 역시 더 빠른 속도의 급속 충전기가 더 많은 양 준비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평일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용 전기 차량과 많은 여행 가는 전기차들로 인해서 충전을 바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가고자 하는 휴게소 등의 충전기가 있는 곳에 모두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차들 중에 하나가 충전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되고, 충전한 차량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충전기를 꼽으면 대략 한 3, 40분 정도는 충전해야 그래도 절반 이상 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충전 속도를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상에는 여전히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타시는 분들께서는 불편함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 일반 내연기관보다 좀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를 막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게, 전기차가 불이 잘 난다 라는 인식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판매 대수, 화재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적은데요. 다만 한번 화재가 났을 때 그 불타오르는 속도라든지 실제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확률이 전기차가 현저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새로 전기차에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또 한 가지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싼 전기차의 차량 가격이 높은 허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차가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는 보조금을 통해서 이 차량의 가격을 낮추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기차가 동급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분명히 가격적으로 상당히 비싼 것은 사실이죠. 원래는 전기차 보급화가 점점 많이 이루어지고 보조금은 점점 적어지면서 박리담의 형식으로 차량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갔어야 됐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도 그런 루트로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2019년부터 터지기 시작한 코로나의 여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물가가 오르게 되고, 덩달아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죠. 그나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기차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차량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 혼자 독보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차량 가격 인하로 잘 이겨낸 반면에, 나머지 차량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한 구조적인 조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전기차는 비싸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계속해서 전기차를 구매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인식이 떠나지 않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과연 지금 타이밍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구매한 두 대의 전기 차량이 테슬라고 EV6고 할 거 없이 중고차 가격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방어가 잘 됐는데, 작년에 전기차 인식이 정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실제 전기차 가격도 거의 3분의 1 이상 깎여 나갈 정도로 확확 내려간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실제로 전기차의 중고차 감가 가격을 어느 정도 보존될 거라는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말해서 신차가 아니라 중고 전기차를 지금 타이밍에 구매하는 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꽤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전기차는 중고차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 좀 핸드폰처럼 이렇게 열활유 같은 게 있지 않을까란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중고차 자체도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기 중고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메리트가 가격적으로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실제로 실오너로서 전기차는 분명 상당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현 상황에서는 그게 맞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는 중고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바꿔볼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